네, 안녕하세요. 스프링 부트와 리액트 연동해서 MySQL DB까지 연동한 게시판 CRUD 과정을 살펴볼 고경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와 스프링 자주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죠. 정확하게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인데 두 개를 이제 같이 연동해서 기본적인 CRUD 작업에서 대표적인 게시판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때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묶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 목표는 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 만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고 이때 이제 CRUD 어떻게 하고 CRUD가 이제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라고 해서 어떤 생성하고 그걸 정보를 읽어내고 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뭐 그런 작업을 CRUD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해보면 다른 프로젝트 적용하기도 쉽고 각각의 백엔드와 프론트 간에 어떻게 통신을 주고받는가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고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코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각각의 코드에 대한 디테일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노션에다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노션에 적혀 있는 거 위주로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건 댓글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JPA를 통해서 어, 네, MySQL DB를 다룰 거고 JPA는 말 그대로 어떤 DB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텐데 뭐 MySQL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포스트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그거가 만약에 DB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그럼 또 바꾸게 되면은 막 그 DB에 맞게 뭔가 쿼리 설정해주고 쿼리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말 그대로 자바스럽게만 코드를 짤 수 있게 최대한 해서 뭐 JDBC 같이 뭔가 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를 날리는 그런 작업을 최소화하고 나름의 규칙을 정해놓은 자바스럽게 좀 데이터베이스를 잘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CRUD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게시글을 생성해 보고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 저희 이제 REST API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 따라서 이 메소드만 보더라도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API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 URL 상에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 백과 프론트 간에 API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슬래시 API라고 표시를 해놨고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먼저 해고 여기 get에서는 상세보기인데 어떤 그 게시글의 상세보기를 할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URI 상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id를 어떤 변수로 파람 패스 베리어블이죠. 이제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그 패스 베리어블로 넣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때는 뭐 사실상 포스트를 써도 되긴 하는데 저희 이제 좀 더 명시적으로 푸시라는 걸 썼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새롭게 생성하는 건 포스트, 기존에 있는 거를 수정하는 거는 풋, 거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없애는 건 딜리트 이렇게 메소드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래도 저희 스프링 보트랑 MySQL을 한번 개발 환경 세팅을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게시판을 만들 거니까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건데 ERD 클라우드라고 공동 작업도 되고 이렇게 테이블을 막 만들면서 서로 확인할 수도 있고 PK도 주고 이렇게 한글로도 이름을 써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테이블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한 예제를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 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도대체 뭔가 자동적으로 유저가 추가될 때마다 개발자나 어떤 사용자의 추가적인 행동 없이도 DB상에서 자동으로 일씩 증가를 하는 것을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UUID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PK를 잡을 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과연 베스트인가라고 두고 보았을 때 이 게시글을 제가 참고하면 좋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분산 시스템 상에서는 어,
그 UUID,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런 UID를 주는 게 좋고, 하나의 그런 뭐 꼭 분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런 시스템으로서 간단한 시스템이라면 뭐 오토 인크리먼트를 해서 사용자를 그렇게 PK로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디버깅 할 때도 뭐 물론 아이디를 많이 찍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아이디로 사용자를 파악하기도 쉽고 UUID에 비해서 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인트로 둔 이유는 이제 이게 롱 타입인데 좀 더 이제 그 숫자의 범위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실제로 쿠팡에서도 이걸 이제 인트 타입으로 둬가지고 뭐 21억 이 정도 넘어가게 돼서 막 오버플로우 나오고 뭔가 좀 에러가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이나 게시글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좀 대비해서 롱 타입으로 많이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바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JDK라는 자바 디벨로먼트 킷이 필요한데 이거 JDK랑 JRE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다 알려져 있고 간단하게 보시면은 JDK를 설치하면 사실 JR이나 뭐 JVM 다 이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도구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실행하는 환경도 필요하잖아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자바 코드를 실행만 할 거면 JR이만 설치해도 괜찮은데 저희는 자바 코드를 막 수정도 할 거니까 그렇죠? 개발도 할 거니까 JDK까지 해서 다 설치해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17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이 오라클 사이트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CMD 창 있죠? 그래서 CMD 창 이렇게 누르시면 나오는데 이 창에서 이제 뭐 자바 C 버전 이렇게 하면 자바 설치된 버전이 나옵니다. 앞에 17이면 좋습니다. 네, 추가 설명 들었는데 자바만 있으면은 이제 말 그대로 자바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 environment만 실행된 거니까 자바 7까지 있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디터로 이제 인텔리제이를 사용할 건데 인텔리제이 잘 설치하고 따라오시면 좋겠고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드, 그러니까 게시글 CRUD 작업을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미리 타이핑을 해놨고요. 버전은 이제 스냅샷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 보실 때 스냅샷만 아니게 다른 걸로 스냅샷 아닌 최신 버전으로 하시면 좋겠고 스프링 스터디, 볼드 CRUD 자바 17 버전 잡았고요. 이제 디펜던시를 이제 추가해야 되는데 웹이랑 JPA, 롱복 이런 게 있겠죠. 볼까요? 스프링 웹은 여기 있네요. 웹 추가하고 REST API라고 저희가 했죠. 그래서 MVC 패턴을 사용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주고 롬복은 이제 뭐 게터 세터 막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생성자 그런 걸 굉장히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이제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 JP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로우 레벨 하다고 하는데 좀 되게 그렇게 쿼리 단으로 막 날리지 않더라도 이게 자바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바 퍼스넌트 API라서 이것도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구현한 구현체인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그 디펜더시가 추가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MySQL을 사용할 거니까 MySQL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겠죠. 많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사용하실 DB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MySQL 사용할 거니까 MySQL DB 하고 다운로드 칩을 제너레이터해서 다운로드 칩 받아주고 네, 한번 이거를 그래서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들어갈까요? 스프링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하나 또 파일 탐지크 다시 열어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제가 풀겠습니다. 바탕화면 아니더라도 하나씩 곳에다 풀면 됩니다. 주고 풀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찮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바깥 프로젝트 한번 빼주세요. 좀 더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을 때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바로 여기 뜨게 해주고, 압축된 거는 지우고, 여기서 인텔리지에 설치하셨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저희는 이제 윈도우 11 버전이라서 이렇게 뜨는데 아마 이제 오픈 위드 이런 게 뜰 겁니다. 오픈 as 인텔리지 이런 게 뜨는데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텔리지가 쫙 뜨고, 이 내부적으로 처음 만났던 파일들이기 때문에 인텔리지가 좋은 이유가 이렇게 막 밑에서 캐싱을 다 해주고, 파일이나 이런 걸 자동 완성 그런 것도 잘 해주기 위해서 인덱싱도 해주고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들 폴더가 생기고, 그렇죠? 네. 하고 이제 보시면 좀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데, src 메인에 있는 자바에서 이걸 이제 메인 파일로 계속 실행을 해줄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직 JDK가 설치 안 돼 있다고 오류가 뜨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set SDK를 해서 설치받은 자바 17 버전을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됐죠. 그렇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밑에서 계속 프로그레스 바를 보낸 다음에 네,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 실행할 때 당시 얘가 지금 인텔리제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그래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인텔리제이 사이에서 계속 실행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셔서 세팅스 누르시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할 거니까 어떤 개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서 정리를 해놨는데 뭐 그거 보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실행할 때 이제 좀 에러가 이렇게 뜰 수 있어요. 바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지금 설정 없이.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들 프로젝트인데 여기를 이제 인텔리지 타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 툴에서 그래드에다가 여기서 인텔리지로 설정을 해주고, 이제 인텔리지라는 이 에디터로 계속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롬복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네이블하게. 아까 설치 받은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스프링 뜨고 톰캣 8080 포트가 뜨면 됩니다. 자, 에러가 떴는데, 이거는 이제 DB를 운동했는데, 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앞에서 JPA나 이런 걸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걸 이제 명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드에서 보면은 이제 JPA나 이렇게 쫙쫙 들어오는데, 저희 MySQL 드라이버도 깔고 했죠. 근데 이게 어떤 연동 시작할 때 쫙 그걸 찾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제 YML로 바꿔주겠습니다. YAML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막 추가적으로 아까 프로퍼티스는 이제 막 태그 기반으로 XML 태그처럼 막 해주는 게 귀찮은데 좀 더 편하게 지어쓰기, 인덴테이션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한 감이 있고,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DB 연동 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도메인 쪽 테이블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그 일단 YML 어플리케이션 YML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복사해서 잡을게요.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할 때 기세도 이제 푸시를 하겠죠. 기세 푸시를 할 텐데
그때 당시에도 DB의 어떤 설정 정보들, 뭐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 같은 것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지 이 프로젝트가 돌면서 그 DB에 연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기세까지 같이 올라가 있으면은 거기 막 엔드포인트랑 포트 넘버랑 뭐 스키마 이름이랑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상에 올라가 버리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로컬에서 하면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배포를 추가적으로 해서 뭐 AWS의 뭐 RDS 서비스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엔드포인트도 막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부여받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기세 처음에 아직 올리지 않았을 때 당시에 git ignore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plication private.yml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거를 여기서 private를 써주게 되면 이 private에 명시된 거를 쫙 얘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git ignore에다가 이 부분만 명시해주면 기세는 이것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프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private를 명시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또 ignore에다 써줘야겠죠. 그래서 application privat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private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놨던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면은 뭐 그래서 이게 엔드포인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엔드포인트고 그 MySQL 도는 포트 넘버는 3306의 디폴트로 설정돼 있고 여기는 이제 스키마 이름이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 루트 넘버,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MySQL 드라이버 MySQL 그 워크브랜치 같은 거 설치하면서 쫙쫙 설정하셨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정했던 번호를 값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DB 연동 다 됐고 이제 이거를 이제 스키마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MySQL에 뭐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벤치 들어가시고 지금 제가 이거 미리 해놨는데 이걸 지우고 여기서 추가 버튼이 있거든요. 이 추가 버튼 보이시죠? 추가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 뭐 커넥션 네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스프링 뭐 프로젝트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3306의 루트 돼 있죠. 여기서 이거를 1, 2, 3, 4 이렇게 제가 패스워드 아까 입력한 거 있죠. 그래서 어, 들어갈 때마다 치기 조금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미리 해놓고 여기서 테스트 커넥션을 한번 잡아줘서 successful 뜨고 OK를 해줍니다.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앞에서 이제 여기서 입력했던 정보는 여기서 있는 거랑 동일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127 0.1.1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컬호스트의 그 IP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그 테스트 설정할 때 그 127 0.0.1 이게 딱 맞으면 됩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한 그 보드 CRUD라는 스키마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스키마를 생성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여기가 딱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모양 이걸 누르시면은 그 스키마를 뭔가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 CRUD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apply finish 해주면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시고 use word CRUD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 테이블 딱 사용하겠다는 거가 딱 명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가 create 모드여야 됩니다. create 모드여야지 이게 쫙 적용이 되면서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create는 나중에 도메인 설정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private 읽고 8080 그렇죠? 8080에서 잘 돌고 있다라는 거. 근데 더 이상 재생 버튼이 없죠. 그 말은 이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니까 잘 돌고 있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8080 포트로 딱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지금 뭐 설정 안 해놨기 때문에
빼면은 사실 500에러나 그런 거만 서버 에러지 400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404는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에러라서 페이지를 만들어주면 제 에러는 사라질 겁니다. 이런 뭐 상태 코드 에러들도 자주 보시면 좋은데 한번 보실까요? MDN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상태 코드 막 잘 명시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컴팩 그 상호 그 호환성 그런 거고 뭐 크롬에선 지원해주고 뭐 안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00대 뭐랑 200대, 300대, 400대, 500대 이렇게 각각 에러가 좀 틀리거든요. 그런 걸 한번 좀 명시하는 거 보고 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뭐 205K는 뭐 통과됐다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한번 제가 녹여볼 거니까 한번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이 MDN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제대로 코드를 실행해 보기 전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탑다운으로 먼저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어, 살펴보시면 네, 그 컨트롤러가 있고 그쵸? 컨트롤러 그 API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단은 이제 말 그대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모습인데